포 준비 완료. 발사. 햇살이 따가운 여름, 한국의 어느 군 사격 훈련장. 엄청난 굉음과 함께 대포가 발사되었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순간 미국 청년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군에 입대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청년은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 카이머셔예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친구들과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햄버거를 먹고 밤새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지냈어요. 한국 그건 그냥 부모님이 태어난 곳일 뿐 저랑은 상관없는 나라 같았어요. 그런데 18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저녁 부모님께서 저를 부엌 식탁에 앉히셨어요. 엄마는 깊게 한숨을 쉬셨고 아버지는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카이, 이제 결정해야 한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뭘 결정해요? 너는 미국과 한국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니. 만약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군대에 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시민권을 포기해야 해. 저는 멍해졌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나요? 저는 그저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군대요?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요? 저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요. 아버지는 살짝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배우면 되지.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군 복무라니 유니폼을 입고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생활해야 한다는 게 너무 막막했어요. 제 모든 것은 로스앤젤레스에 있었어요. 친구들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그리고 제 미래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만약 제가 군대를 가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고, 그러면 한국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질 거였어요. 그 생각이 자꾸만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밤마다 눈을 감고 군대에서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는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끝없는 행군을 하며 후회할 제 모습도 상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도 군 복무를 하셨고 그 경험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혹시 나도 이곳에서 배울 게 있지 않을까?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무서웠지만 선택은 하나뿐이었어요. 저 갈게요.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주일 후 저는 짐을 꾸려 공항에 나섰어요. 공항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 비행기에서 내리자 공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빠른 한국어가 제 귀에 쏟아졌어요. 거리에는 익숙하지 않은 한글 간판들이 가득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인생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공기부터 달랐어요. 뭔가 익숙하지 않은 향이 났고 주변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공항은 시끌벅적했어요. 빠른 속도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 바삐 걷는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빠른 한국어 대화들이 제 귀에 와 닿았어요. 하지만 저는 단어들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는 가방을 꼭 쥔 채 긴장된 마음으로 삼켰어요. 여긴 로스앤젤레스가 아니야. 이제부터 내 집은 여기야. 곧 저와 몇 명의 훈련병들은 군대 훈련소로 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넓은 들판과 길게 뻗은 도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시작이구나. 내가 준비된 게 맞을까? 훈련소에 도착한 순간 생각할 틈도 없이 상황이 빠르게 전개됐어요. 줄 서. 빠르게 움직여.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반사적으로 줄을 맞추며 따라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조교들은 빠른 속도로 명령을 내렸어요. 저는 몇 개의 단어만 겨우 들을 수 있었지만 그 말투만으로도 따라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순간 옆에 있던 한 훈련병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야, 이제 시작이야. 적응해야 해.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짧게 깎은 머리에 어딘가 익숙한 미소를 가진 친구였어요. 어디서 왔어? 그가 물었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자 그는 피식 웃었어요. 역시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볼 틈도 없이 다시 조교들의 외침이 들렸고 우리는 바로 움직여야 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할 새도 없었어요.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맞춰 대답하고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어느새 군복이 지급됐고 투박한 천이 몸을 감싸면서 군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해. 저는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한국어를 들으며 자랐지만 가정에서 쓰는 한국어와 군대에서 쓰는 한국어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서는 모든 말이 정확해야 했어요. 요 같은 친숙한 어미를 쓰면 안 됐고 정해진 형식을 따라야 했어요. 몇 번이고 실수를 했어요. 문장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썼을 때마다 조교들은 단호하게 고쳐줬어요. 다시 말해봐. 제대로. 그 한마디가 너무 무서웠어요. 실수할 때마다 혼나는 기분이 들었고 내가 정말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 규칙들은 단순히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거구나. 처음엔 군대가 차갑고 엄격하기만 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질서가 있었고 존중이 있었어요.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군대가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룬다는 점이었어요. 훈련 첫 주부터 우리는 장시간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괴롭힘은 용납되지 않는다. 3시간 동안 군대 윤리에 대한 영상과 강의를 들었어요. 군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배우면서 여기는 서로를 보호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정말 한국군이 맞나? 처음엔 차갑고 무섭게 느껴졌던 이곳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곳을 이해할 수 있을까?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 마지막 20킬로 행군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날 우리는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걸어야 했어요. 등에는 땀이 흘러내렸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근육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만두고 싶다.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어요. 매 한 걸음이 고통이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 더 힘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제 옆에 있던 동기들의 얼굴을 봤어요. 다들 저만큼 힘들어 보였어요. 누군가는 절뚝거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땀을 뚝뚝 흘리며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은 혼자 버티는 곳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의 팀이었어요. 개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괜찮아? 옆에서 누군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도 힘들지? 당연하지. 근데 다 같이 가야 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냥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군장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다른 동기가 힘들어할 때 그를 부축해줬어요. 우리는 함께 버티는 거구나. 마지막 몇 킬로미터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저렸어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끝까지 걸어갔어요. 도착한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이면서도 저는 웃고 있었어요. 그때 한 조교가 다가와 말했어요. 너희는 이제 진짜 군인이다.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희는 해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 혼자라면 못했을 거야. 하지만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어. 그렇게 저는 군대에서 처음으로 팀워크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제가 실수하면 다른 훈련병들이 피식 웃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라 친근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카이, 이 단어 이렇게 써야 해. 괜찮아. 나도 처음엔 몰랐어. 누군가는 한국어를 가르쳐줬고 누군가는 힘든 훈련을 함께 버텨줬어요. 어느 날 저는 훈련장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러다 낙오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누군가 저를 부축해줬어요. 야, 괜찮아? 응, 좀 아픈데 괜찮아. 우리 팀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곳이 집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훈련병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형제들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훈련이 끝난 후 저는 구사단 백마부대 포병으로 배치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낯설었어요. 훈련소에서는 기본적인 군사 교육을 받았지만 부대에 오니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대포 같은 거대한 무기를 다루는 건 상상도 못 해봤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단순한 명령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조교들이 말하는 속도도 빠르고 군사 용어는 익숙하지 않아서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많았어요. 카이, 조준갑 확인했어? 예. 그 순간 주변에서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국에서 온 애라 그런가? 아직 적응 못했네. 처음엔 기분이 조금 상했어요. 훈련소에서는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부대에 오니 다시 미국에서 온 애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끝까지 해내지 못할 이유가 없어. 하루하루 열심히 배웠어요.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바로 물어봤고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 동료들이 도와줬어요. 야, 이렇게 하면 돼. 카이, 이 버튼을 먼저 눌러야 해. 점점 모든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복잡하기만 했던 조준법도 손에 익었고 무거운 포탄을 옮기는 것도 힘들지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훈련이 있었어요. 대포 사격 훈련이었고 제가 조준을 맡게 됐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포 준비 완료. 제가 외쳤고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사.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대포가 발사되었어요. 목표를 정확하게 맞췄고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때 분대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카이, 이제 진짜 군인 다 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해야 할 의무라고만 생각했던 군 복무였지만 이제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훈련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인이었어요. 그래, 이제 나도 대한민국 군인이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미국이 그리워요. 햄버거도 친구들도 자유롭게 살던 예전의 삶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 뿌리는 한국에도 있어요. 군 복무를 통해 저는 한국과 연결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늘 군대에서 배운 것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이제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 두 개의 나라를 가진 저였지만 늘 어딘가 어중간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저는 두 개의 세계를 모두 가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군인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그것이 바로 저예요. 이제 한국군 복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두렵나요? 맞아요. 힘들까요? 당연하죠. 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을 성장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첫 영상이라 많이 부족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사연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